자, 오늘 이 시간은 돌베개, 출판사 돌베개와 북파인더 함께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시간입니다. 여기 계셨던 분들께서 이제 기자님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여기 앞에 보면 테이블 위에 있는데 기자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나눠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씩 사실 제가 이걸 제가 오늘 한 말과 배치되죠. 그 돈 주고 사라 그랬는데 앞으로는 꼭 돈 주고 사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에 그 일본 했을 때도 그때 여기 저 이음에서 했을 때 그때도 여기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또 듣고 그랬던 몇년 지났지만 더 젊어지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질문 같은 게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엔 잘 안 해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연배가 있으신 그 삼촌이 먼저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이 책을 쓰실 때 지금 뭐 좋았던 순간은 없었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참고도 하시고 뭐 해외 잡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집필을 하셨을 텐데 보통 각자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서는 어떤 점이 굉장히 잘 쓰여졌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왔고 이런 작업들은 분명히 고민과 작업들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음악 개설서들이 있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과 정확하게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부분만큼은 좀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잘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사실 이제 그걸 이제 이제 음악에 관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은데 저는 이제 신문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신간이 나오면 이제 다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리뷰용으로 책이 오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국내 책들은 제가 안 읽으려고 합니다. 안 읽으려고 하고 저는 주로 뭐를 참고하냐면은 제가 음악과 관련해서 글을 쓰면서 제일 많이 뒤적거리는 책은 사전 종류입니다. 사전이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나온 라로스 음악 사전이라든가 저는 사전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 강의를 할 때도 그렇지만은 연도라든가 이 사전적인 정보가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제가 상상을 한다거나 유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시대적 상황에 대한 가령 유럽 문화사 속에서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대입시켜 본다거나 이런 작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음악만 떼어놓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예컨대 이제 가령 이제 유럽 문화사 뿌리와 이파리에서 나온 5권짜리 유럽 사순 이 사순의 유럽 문화사 같은 거는 굉장히 긴 시대의 역사를 아주 간결하게 잘 정리해 놓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의 책은 제가 그 양반의 어떤 관점을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그 책을 쭉 읽고 나서 제가 가진 어떤 음악적 지식하고 이렇게 조인트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책이고 그 외에는 아놀드 하우저 옛날에 읽었던 하우저의 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금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과 이렇게 결합이 되는 장면들이 많고요. 그 외에는 주로 이제 사전들을 많이 보고 아니면 이제 이 음악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고 있는 가끔 이렇게 눈길을 끄는 책들이 있어요. 지잭이 바그너에 대해서 쓴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관심이 가죠. 지잭이 뭐라고 풀었을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 아도르노 책은 제가 참 한 10년 전부터 좀 많이 읽고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글이 안 풀리고 이럴 때 좀 이렇게 가끔씩 뒤져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그 이 첫 번째 책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를 쓸 때 뭐 비트겐슈타인이라든가 니체라든가 이런 그 서구 사상가들의 그 제가 그분들의 어떤 독서 경험을 통해서 음악과 이렇게 결합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첫 책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책은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무거워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지금 더 클래식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글을 쓸 때는 항상 그 대상을 염두에 두잖아요. 읽을 대상. 저는 그래서 더 클래식을 쓸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썼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읽을 수 있는 글, 그걸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썼고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썼는데 근데 저게 아다지오 소스테누토가 무슨 청소년 권장도서가 됐더라고요. 왜 나는 이게 청소년 권장도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클래식이 훨씬 잘 맞을 텐데 근데 그거를 선정하시는 분들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마운 일이긴 하죠. 책을 막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제 책이 이제 다른 책에 대해서 이제 무슨 그 강점이 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입으로 뭐 모르겠어요. 강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음악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그 이 창조적 영감을 가진 어떤 천재의 그 노동이라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당대의 어떤 상황과 분명히 갖고 있는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후자의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많은 부분들을 좀 많은 양을 좀 할애를 했고 그게 뭐 이 전자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숲에 가면은 숲 속에 이렇게 딱 가면 베토벤이 뭐 전원교향곡을 숲을 생각하면서 썼지만 이렇게 숲 속에 들어가면 뭐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바람 소리. 이렇게 막 자세히 들으면 이 바람이 이렇게 나뭇잎을 탁탁탁탁 건드리면서 이렇게 부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어떤 경우에는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도 들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리나요? 새 소리 같은 게 이렇게 짹짹짹짹 들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감탄사를 내뱉잖아요. 아, 좋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느끼면서 야, 이거야말로 정말 음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음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소리죠. 음악이 그런 소리들이 이 소리들이 음악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 어떤 이 자신의 경험과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편에 이렇게 구조적인 예술로 나오는 게 이게 음악이기 때문에 이 어떤 천재의 영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이라는 맥락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개인이 살았던 어떤 역사와 어떤 시대, 그 다음에 그 개인이 관계 맺었던 여러 타인들, 그 관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만든 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쓰려고 애는 썼는데, 뭐 결과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쓰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 기존의 어떤 그 다른 음악, 뭐 입문서, 클래식 입문서나 이런 것들과는 뭐 굳이 이제 다르다면 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뭐 속으로 좀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제가 잘 모르는데 배경 지식 크게 없는 상태에서도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다른 음악서 같은 것들은 제가 열다가 읽다가 힘들어서 덮는 경우가 많았는데 더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고요. 아마 2016년에는 더 클래식이 또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되는 기염을 또 토하지 않을까. 좀 어렵게 써야 잘 팔리지 않나? 제가 또 하는 일은 너무 쉽게 썼나? 이게 좀 이렇게. 네, 저 가짜 욕망이라는 말을 듣고 혹시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요. 클래식을 들으려고 항상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듣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나 너무 길어서 모르나 해서 일단은 많이 들어보자 혹은 뭐 그런 공부를 해보자 해서 아까 얘기하셨을 때 막 브람스 함부르크 했을 때 고향이 거기다 뭐 이런 걸 알아챘을 때 쾌감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이제 좋아질까?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모르겠고 어렵기만 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가짜 욕망에 대한 키워드를 듣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질문. 하나씩 할까요? 하나씩만. 네. 그건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간절함에 대한 얘기예요. 간절함. 내가 음악을 간절하게 듣고 싶으냐? 그냥 음악을 들으면 좀 멋있을 것 같아. 뭐 이 정도의 생각이냐? 뭐 이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술 작품에 접근해 들어가려면은 이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한 욕망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절한 욕망 갖기가 쉽지가 않고 이제 브람스 얘기를 했는데 그 가령 이제 브람스 음악 아는 거 많아요. 많이 안다고 지금 근데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음 출판 이음 서점에서 네. 이음 서점이지? 이음 책방이요. 이음 책방. 아유 정말 미안하네. 우리 저기 아닙니다. 우리 다 저기 이음 책방으로 들었습니다. 경향신문을 경향일보라 그러는 사람들이 난 뭐라 그러는데 내가 그런 실수를 했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브람스 교향곡이 4곡이 있죠. 그 3번에 3악장을 딱 틀어주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나 아는 건데 다 안다고 다 아는데 베토벤 5번의 1악장을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악장, 3악장, 4악장은 모른다는 거거든. 그 1번 1악장은 다 알아. 근데 브람스 3번의 3악장도 다 알아요. 굉장히 감미로운 선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은 사실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듣다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어가지고 익숙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익숙하다라는 건 내 몸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 이렇게 생각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어가지고 내적 저항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게 왜 안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길어? 이런 게 중간에 막 나오거든요. 그걸 견뎌야 돼, 한번. 그걸 견뎌가지고, 제가 그래서 음악을 듣는 거는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알통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 처음에 가면은 1kg짜리 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kg짜리 갖고 막 운동을 막 해요. 근데 그거를 한 몇 달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2.5kg, 3kg로 옮기잖아요. 그것도 몇 달 하다 보면 가벼워져. 그럼 막 이런 사람들은 5kg짜리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음악 듣는 것도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듣는 근육을 자기가 좀 단련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강연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중음악과 가장 큰 차이는 길이죠, 길이. 음악의 연주 시간의 길이. 굉장히 길죠. 이게 이게 짧은 곡도 한 20분, 30분, 길면은 한 3시간, 뭐 이렇게 음악이 길단 말이에요. 길다 보니까 기니까 이 구조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지죠. 대중음악은 간단하잖아요. 사실 대중음악의 매뉴얼도 이게 클래식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주제 선율 나오고 그거 변주하고 이게 다 클래식 고전주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예. 그 발라드 부를 때 보면은 네.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돌림 노래 다 옛날에 다 있었던 거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대중음악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계속 들어왔던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 이 근육에 딱 저장돼 있거든요. 저장돼 있는데 지금 가령 한 DJ가 힙합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힘들어. 이게 내 몸에 저장이 안 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이 한 DJ도 이제 애기 아빠가 되고 아직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제 클래식을 또 이제 많이 듣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한 DJ는 지금 락이나 이런 이 힙합이나 이런 음악을 이런 장르를 좋아하잖아요. 즐겨 듣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까 지금 이 가짜 욕망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가짜 욕망까지는 아닌데 듣고 싶은데 듣고 싶은 강도 강도가 아주 커야 돼요. 굉장히 간절하게 듣고 싶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잘 못 가는 거지. 잘 못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이 잘 안 생겨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이 부분에서 가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가짜 풍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짜 풍요 속에서 살고 있으면 덜 간절해져요. 이 간절해지려면 여러분 결핍이 있어야 돼요. 결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궁핍해야 간절해져요. 궁핍해야 간절해지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다 내 거 같거든. 그 홈쇼핑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채널 보면은 물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속옷도 나오고 뭐 약도 나오고 뭐 보험 막 나오는데 그 굉장히 가까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죠. 그게 나도 그래서 저걸 딱 전화를 해가지고 딱 카드 집을만 하면은 저게 내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너무 많거든. 그 음악만 해도 지금 보면은 그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손에 빠졌거든.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너무.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자꾸 사서 들어야 내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이게 흔해지니까 말하자면 궁핍이 없어지니까 이게 가짜 풍요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더 없어져. 간절함이. 그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음반 하나를 사려면은 대학생 때 점심을 굶고 음반 한 장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정말 애지중지 아껴가면서 마치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막 쓰다듬고 이러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간절함이거든. 그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쇼스타코비치라는 음악가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음악가였잖아요. 이제 소련 음악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음반이 없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주된 게 1978년인가 레나드 번스타인 뉴욕 필 데리고 왔을 때. 그것도 정부에서 못하게 했대요. 그거를 연주를. 세종문화관에서 그때 연주회를 했는데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번스타인이 못하게 한다고 안 해요?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처음 쇼스타코비치 5번을 그때 연주를 하고 왔어요. 번스타인이. 미국 교향악단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82년 이때도 쇼스타코비치 음반을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서점에서 구했다니까 그 테이프가 서점에 갔는데 옛날에 이제 그 뭐 불운 서적 많이 팔던 서점 있잖아요. 옛날에 그 경찰들이 와서 막 정보과에서 네. 압수해가고 막 이러던 서점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그 어떤 서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기억하죠? 그게 이렇게 쌓여 있어. 거기 딱 보니까 쇼스타코비치라고 이렇게 한글로 써 있고 옆에 음악 제목이 뭐로 나와 있냐면 혁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혁명. 그게 교향곡 5번인데 이 혁명이라는 이름은 이제 물론 일본 음반 판매업자들이 붙인 거죠. 이게 무슨 대단한 금지곡인 줄 알고 그 서점에서 그 어떤 누군가가 그걸 복사 테이프로 이렇게 말하자면 유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나 샀어요. 거기서 그거를. 혁명이라니. 집에 갖고 가서 그거를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그거를 한 수백 번 들었어요. 수백 번. 궁핍했으니까 더 간절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어렵게 구한 거니까 음악이 그냥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한 200번은 들었겠죠? 테이프가 끊어져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쇼스타코비치 5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외워요. 왜? 22살 때 완전히 빠져서 들었던 음악이기 때문에 그게 제 이 근육에 저장이 싹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들었느냐? 궁핍하니까 당연히 간절해지는 거야. 이걸 어디서 들어? 이 카세트 테이프밖에 없는데.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방의 음악이 막 그 천진데 뭐. 그러니까 더 안 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의 지금 그 사회적 우리 삶의 어떤 조건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거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은 돈도 좀 써야 되고 가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과감하게 티켓 탁 사가지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도 한번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음반을 통해서 더 클래식 하나 둘 셋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는 근육을 헬스클럽 가서 좀 운동을 하듯이 좀 키워야 돼요. 뒷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주말에 일요일 날
뒤에 저희 집 뒤에도 200m짜리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제가 주말에 좀 다니면은요 나중에 큰 산 올라갈 때 조금 수월하거든요. 수월해요. 근데 이제 전혀 운동을 안 하면은 등산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음악을 그렇게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뭘 자부하냐라 그랬는데 하나 있어요. 좀 친절하다는 거. 좀 친절하다는 거, 책이.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읽다 보면은 이 음악이 이런 음악이구나라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그 음악을 들을 때 그 낯설의 정도를 좀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게 익숙해져요. 자꾸 여러 곡을 한꺼번에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음악을 음반 사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적절하게 내 몸에 그게 스며들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음악 한 곡 한 곡에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가가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저한테. 그러면은 저는 클래식 초보자니까 짧은 소품을 중심으로 들으면 되겠네요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거 다 우리 관념이에요, 관념. 그 짧은 소품만 맨날 들으면요, 이게 근육이 안 키워져요. 네, 대곡을 들어야 돼요.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자기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부분적으로 좀 익숙한 선율이 좀 등장하는 긴 곡을 들어야, 그걸 자꾸 들어야 말하자면은 근력이 생겨요, 근력이. 내가 자꾸 이렇게 오늘 알통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야 음악을 듣는 근력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심지어 강의를 가가지고 마테순환곡 같은 거 3시간짜리를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합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가령 에어바르메 디 같은 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은 음악 좀 한 곡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이 음악이 전부 몇 곡, 68곡이고 시간이 3시간 반쯤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몇 곡을 이렇게 들려줘요. 한 곡당 한 5분, 10분짜리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대신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 곡을 전곡을 꼭 들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시간 30분짜리 음악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등산으로 치면은 지리산 종주 같은 거잖아요. 응? 지리산 종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네 뒷산 올라가는 거는 이건 너무너무 쉬워.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몸으로 그런 경험들을 해 나가면서 음악하고 이렇게 친해지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루둔 동아리 김나영이라고. 무슨 동아리? 두루둔이요. 두루둔? 네, 저희 책 동아리. 같은 동아리? 예, 예. 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먼저 3년 9개월 동안 셋 이번에 출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눈물 날라 그러네. 제가 이제 클래식 시리즈를 봤을 때 느낀 점이 일반 대중들에게 좀 다양한 곡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추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클래식 하나에서 봤을 때 베토벤 열정수파를 저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게 이제 베토벤의 탄탄한 스트럭처를 저는 좋아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피아노 곡 중에 좀 추천해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곡이 있다면 어떤 곡? 피아노 음악? 네, 그리고 이빨이 이렇게 빠져가면서 3년 9개월 동안 책을 쓰셔서 내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중음악과 락음악이 이제 뿌리가 클래식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년 9개월 동안 고민하셨을 때 클래식의 뿌리는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클래식의 뿌리라는 것은 이제 클래식 음악은 이제 18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형성이 된 음악. 말하자면 이게 이런 얘기는 참 재미가 없는 건데 난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른바 이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장이 이제 1악장에서는 알레그로 그 다음에 2악장에서는 안단테 3악장에서 다시 빨라지는 이런 매뉴얼들이 형성이 된 게 18세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 이제 그 시기에 말하자면 클래식 음악이라는 어떤 기본 매뉴얼이 그 시기에 만들어지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음악이 없었느냐? 그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크 시대에도 초기부터 음악이 조금씩 발전해 오면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매뉴얼로 점점 접근해 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바하가 위대한 음악가인 것이고
또 하이든도 우리가 하이든 음악이 좀 맹맹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듣지만 하이든이 그래서 또 위대한 것이고 그런 매뉴얼들을 완전히 정착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 얘기한 클래식 음악의 뿌리는 뭐냐라는 거는 말하자면 저기 한참 원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 물어본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고민하셨을 때 어떤 난 별로 고민 안 했는데 그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서양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바로크 시대부터 이렇게 듣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중세 음악도 있었지만은 이 바로크 시대만 해도 우리가 지금 흔히 듣는 고전주의, 낭만주의의 어떤 그 매뉴얼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전이고 주로 당시의 음악은 인간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음악이었고, 근데 기악으로서 이제 우리가 듣는 이 클래식 음악들은 주로 이제 고전주의 이후의 음악들이죠. 이후의 음악들이고, 뭐 물어봤지? 그거하고 피아노곡. 피아노는 저는 이제 이 피아노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협주곡보다는 저는 소나타를 좋아해요. 피아노 한 대로 연주하는 거.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요 완전한 악기입니다, 여러분. 퍼펙트한 악기예요. 유리 혹시 피아노 쳤나? 피아노 어디까지 쳤어요? 좋아. 통과. 여러분 이 현악기들은 혼자서 연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있긴 있어요.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도 있고 코다이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도 있고 또 바이올린만 갖고서 이제 바하의 뭐 소나타와 파르티타 같은 거 연주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옆에 피아노라는 기둥이 없으면은 이 혼자서 뭔가 이렇게 음악의 완전성을 구현하기가 참 어려운 악기가 이제 이 현악기인데, 피아노는요 기특하게도 이 악기 한 대로 이 음악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한 유일한 악기가 이제 피아노입니다, 여러분. 피아노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피아노는 이 작곡가가 교향곡을 쓸 때는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에서 이제 교향곡을 작곡을 하죠. 큰 콘서트홀에서 이 100명쯤 되는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음악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피아노라는 거는 작곡가도요, 피아노 음악을 작곡할 때는, 피아노 솔로곡을 작곡할 때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본인 자체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음악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굉장히 베토벤적이다. 모차르트적이다. 또 저는 이제 야나체크의 피아노 음악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야나체크적이다. 이렇게 자기 표현. 아주 자기가 가진 캐릭터와 개성을 오롯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피아노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쓸 때도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캐릭터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걸 제일 많이 감지할 수 있는 장르가 피아노 독주곡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나체크 음악을 좋아하고 지금 들어도 참 모던하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 음악 같지가 않고 굉장히 현대적이죠. 밀랑 쿤데라 아저씨도 야나체크의 피아노 음악을 좋아하죠. 답변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왜 조금 지난번에 이렇게 할 때는 지난번에 좀 이렇게 뭐 우왕좌왕 좀 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왔어요. 이제 차분하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쉽고 편안한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질문이나 쉬운 질문들, 편안한 질문들, 정말 자기가 궁금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 거 물어봐도 괜찮고요. 자,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케이. 항상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 하는 욕구는 있는데, 제 집을 보면은 이제 싸구려 오디오와 컴퓨터 스피커뿐인 이제 환경이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클래식 음악은 좋은 AV를 갖추고 뭔가 AP판을 갖추고 들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음악을 처음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다녀보면 많이 듣거든요. 음악을 듣는 장비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못 듣습니다. 아까 내 간절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처음에는 일단 저는 그걸 좋아하진 않지만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듣는 거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유튜브는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거는 화질과 음질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조잡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간절하다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어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을 수 있는 걸로, 내가 당장 들을 수 있는 걸로 들어라라는 거고, 제가 아까 저기 저녁을 먹는데 띵동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어떤 할아버지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돌베개에서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부부가 80쯤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 할아버지, 제가 그래서 어르신이잖아요. 앞에 두 분이 이렇게 노부부가 이렇게 굉장히 곱게 늙으셨어요. 두 분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 지난주에도 오시고 지난주에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또 오셨어. 근데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말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니까. 근데 이 분이 지난주에는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런 거를 내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제가 보기엔 70대 후반이거나 80이세요. 90까지 산다고 해도 10년이죠. 그죠? 근데 이 영감님은 지금 음악이 굉장히 듣고 싶어요. 굉장히 듣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이게 많이 남아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 좋은 거를 왜 진작 못 들었을까? 이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 영감님은.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디오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제 메시지가 왔는데, 아까 저녁 먹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한 300만 원쯤 있는데, 뭐를 사야 될까요? 저는 사실 오디오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내일 강의 끝나고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답장이 또 금방 오셨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앞으로 제가 오디오를 구하셔가지고 한 5년이나 10년 할머니하고 같이 두 분이 자식들 다 보니까 느낌상 먼 데서 살 것 같고 두 분이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꼭 강의 들을 때도 같이 오시니까 무지무지하게 경청을 하셔. 간절하신 거예요. 이 생사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사관이 없으면요, 사생관, 우리가 곧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뭔가 간절해지거든, 자꾸. 근데 영원히 살 걸로 되게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로 간절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오래 삽시다, 즐겁게. 아까 이제 집에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 책상은 어질러져 있고, 변변한 기계도 없고, 이렇게, 음악 좀 듣고 싶은데, 나는 왜 없지, 이런 게? 지금 학생이에요? 아니, 직장.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세요. 간절하면 그렇게 하게 돼요. 네, 간절하면 그렇게 하게 돼요. 저는 직장 생활 첫 월급을 오디오 사는데 썼어요. 고스란히 다. 왜? 너무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걸 대신 못하는 거지. 포기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딴 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안 사게 돼. 안 사게 되는데, 간절함이 있으면은 월급을 모아서 사게 된다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 길로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길로 너무 빠져가지고, 골치 아픈 사람들 많아요. 그런 길로는 가지 말고,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예.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거. 두 분은 어떻게 커플이신가? 직장 동료. 굉장히 빨리 나오네, 반응이. 바로 직장 동료이다 딱 이러는데 제가 볼 땐 여자분이 더 난데. 오케이. 네. 아가들 소스도 때부터 기자님 책 되게 잘 읽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사실상 책을 읽으면서 속도가 되게 느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추천해주신 음반은 음악 어플에서 찾아서 들어보고 그러면 또 4악장이면 4악장까지 또 다 듣고 또 다음 장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막상 지금 둘 중간까지 가 있거든요. 이게 셋을 음, 언제 음, 읽게 될지는 아직 네.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 싶은 질문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을 연주하는 연주회를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그 연주가 너무 좋아서 그걸 다시 듣고 싶은데 막 음악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음반이 있더라. 네, 음반이 있고 또 이제 그 사중주단이 있고 근데 제가 그 안에서 그리고 또 사실 음악의 길이도 다 비슷하고 같은 곡을 연주하는 또 그 사중주가 뭐 그 사중주가 베토벤 사중주는 어떤 거는 7악장까지 있고 그래요. 네. 예. 근데 그 중에 어떤 음반을 선택을 해야 할지 사실 저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음반을 제가 구입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 음악으로 만들고 싶다는 또 어떤 욕구가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이 101가지를 선정하실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이 음반이다, 명반이다 하는 걸 이제 선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어떤 정말 잘 무지한 개인이 그 음반을 사실 듣고 싶은데 제가 들었던 어떤 퀄리티상 음반을 내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를 들었는데? 누가? NS 퀄리티. NS. 최근에 들었네 그러면은. 그 제 책에 있잖아요 추천 음반이. 네. 그거를 들어요. 아 그분들의 그러니까 전곡을 그런 저는 이제 베토벤 현악 사중주는 한 곡인가 두 곡을 지금 책에 써놓은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다른 게 더 있죠. 근데 그 어쨌든 간에 제가 추천 음반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현악 사중주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연주를 중심으로 다른 것도 연주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들으면 돼요. 들으면 되고. 그 음악에 이제 그 맛이 들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좀 슬슬 빠져들고 있어요. 빠져들고 있고 그 오디오가 좋은 거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 사서 같이 들으면 돼요. 다른 분또 네. 클래식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이 네. 근데 조금 1번, 2번에 나올 법한 그런 작곡가들이랑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또 레퍼토리를 들어보면 또 약간 다시 벽이 느껴지는 기분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현대음악 관련해서 좀 해주셨으면 현대음악이라면 우리가 되게 이제 그 독일 표현주의 음악을 많이 생각하죠. 제 책에는 그런 음악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쇤베르크 음악을 별로 안 듣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직업상 필요 때문에 뭐 달에 올린 삐어로도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이게 뭐 갑자기 괴성이 나오고 무슨 막 신문을 읽고 소프라노가 그러다 막 울고 이런 소리도 나와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편하게 듣긴 좀 힘들죠. 이쪽 계통의 음악들은 신비나파 음악들은 우리가 좀 편하게 듣긴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얼마 전에도 나치 웬 할아버지 보초병 하나가 처형이 아니라 그 재판받고 뭐 다 늙은 할아버지인데 저기 감옥에 갔나? 어떻게 뭐 재판받는 게 뉴스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 베토벤 중기, 베토벤 그 하일리겐슈타트 이후에 베토벤 중기 때 이제 낭만주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낭만주의가 이제 첫 단추를 베토벤에서 꿰는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로 넘어가서 쭉 낭만주의가 이 독일 오스트리아 음악에서 아주 유장한 흐름을 갖고 한 100년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끝부분으로 오면 이제 말러까지 오잖아요. 말러까지 오고 그리고 20세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20세기 때 우리 이 독일 사람들 역사에서는 참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나치가 있었잖아요. 나치. 근데 이 낭만주의 음악들 중에서도 이 낭만주의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음악이잖아요. 감정적인 음악입니다. 그 전에 고전주의 시대에는 그렇게 감정을 확 드러내지 않았어요, 음악이. 그러다 낭만주의로 들어가면서 이제 감정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건데 그 극점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그너가 있잖아요. 바그너의 굉장히 중독성 있는 음악이 있잖아요. 이 나치를 겪으면서 독일 사람들은 이 감성적인 음악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걸 자기네들이 겪었잖아요.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이제 나온 게 말하자면은 굉장히 관념적인 음악.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를 그냥 뭐 아도르노나 이런 사람들 읽으면서 뭐 아우슈비츠 위에 서정시를 쓰면 뭐 이거는 개판이다 뭐 막 이런 얘기. 근데 이거를 그냥 언어로 이해하고 있다가 제가 2년 전에 독일 베를린에 갔었거든요. 거길 가서 제가 몸으로 이해했어요. 아, 이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 이쪽으로 음악이 이쪽으로 갔구나. 이 탈감성으로 완전히 갔구나라는 거를 베를린에 가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 여러분 베를린은요 정말 성찰의 도시예요. 승효상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가 승효상 씨가 여기 저기 그 사무실 1호제 승효상 선생 사무실이 여기 근처에 있는데 그 이 양반이 베를린을 그렇게 칭찬을 해요. 성찰의 도시라고. 근데 저는 그래 무슨 뭐 도시에다가 성찰 뭐 이런 거까지 붙이나 그랬어요. 가봤더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는요 지금 저기 가면은 지금 광화문 있는 데가 세종로라 그러죠. 세종로. 세종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 다음에 저기 명동 쪽으로 가면 뭐라 그래? 충무로라 그러죠. 충무로. 충무가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다 이 봉건주의 시대의 어떤 그 우리가 영웅시하는 인물들을 다 이렇게 거리 이름 같은 걸로 막 쓰고 있잖아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 갔더니 저는 이제 가면은 독일 가면은 사람들이 제가 막 음악 들으러 다니고 막 그럴 줄 아는데 저는 그런 시간 거기 가서 왜 음악을 들어요? 우리나라에 오면 내한 연주 올 때 들으면 되지. 그냥 다니는 거거든요. 다니면서 봐요. 자꾸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건데 야 이렇게 제가 그 이 동베를린 쪽에 있는 그 아파트를 빌려가서 며칠 있었는데 이렇게 옛날 동베를린 이 길에 나가가지고 길거리 이렇게 뭐 슈퍼마켓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길거리 그 이정표 있잖아요. 슈트라스 표시들 있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한나 아렌트 슈트라스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네. 그래 이렇게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또 누가 있었지? 발터 베냐민 슈트라스가 있었어요. 예. 이게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치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나치를 비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을 왜 이 사람들은 거리의 이름으로까지 쓰고 있을까? 그 맥락에서 제가 독일의 이 표현주의, 이 관념적인 음악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 감성의 어떤 이 감성의 극단의 뭐 광기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처절하게 다른 방향으로 갔구나.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독일도 바뀌었어요. 독일 연극도 그래요. 표현주의 연극도. 무지하게 관념적이에요. 우리는 연극을 할 때 우리나라 배우들은 온몸으로 연기를 하죠. 온몸으로. 독일 배우들은요, 요것만 갖고 연기해요. 요것만 갖고. 요 위만 갖고 연기를 해요. 몸을 잘 안 써요. 참 재밌더라고요. 한번 우리나라 저기 대학로 여기 이 무슨 홀에서 제가 독일 배우들하고 우리나라 배우들이 같은 작품을 하는 걸 봤는데 이 연기 메소드가 너무너무 달라요. 독일 배우들은 말을 가지고 연기를 해요. 말을 가지고. 근데 그 대사 자체도 관념적이야. 근데 우리나라 배우들은 어때요? 엄마들이 옛날에 자식이 말 안 들면은 엄마가 막 울부짖잖아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심한 엄마들은 자빠지잖아요. 온몸을 쓰잖아. 이게 우리 배우들은 그 맥락이 있거든. 몸을 많이 씁니다. 이 제스처가 강하고. 근데 독일 배우들은 안 그래요. 근데 최근에 와서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음악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독일 음악도 지금 이제 다시 감성의 회복적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그 현재 상황은 그렇대요. 그러면서 한 50년 동안 이 감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비판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좀 너무 감성의 결여를 느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시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터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아마 그래서 이 현대 음악에 대한 불편함이 되게 그 음악들이 이게 느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온 것일 텐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음악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들어와가지고 연주회라든가 음반이라든가 이런 게 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음반 만들고 연주회를 하잖아요. 스웬베르크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베르크나 베베른도 잘 안 해요. 그죠? 안 합니다. 왜? 손님이 안 오니까 표가 안 팔려요. 그런 걸 하면은. 그러니까 표가 많이 팔리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20세기 음악들이 점점 더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있는데 그 의외로 이렇게 또 찾아서 들어보면은 괜찮은 음악들도 있고, 또 20세기 음악 중에서도 제 책에는 주로 이제 감성적인 음악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성이 유지되고 있는 음악들, 이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20세기에도 작곡가들은 굉장히 많고 음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걸 이렇게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1시간 30분 정도 함께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됐어요? 네, 나눴습니다. 뭐 말씀 굉장히 많이 또 해주셨고, 뭐 궁금한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합니다. 이제 앞으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추후 계획은 뭐 없어요. 저는 계획을 안 세우고 살아서 진짜로. 네.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어떤 저의 어떤 태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일 할 일을 오늘 생각하지 말자. 그게 저는 또 기자고, 일간지의 기자고, 그래서 미리 다음에 할 거를 미리 생각하면은 괜히 마음에 짐만 되고, 일단 오늘 내가 부딪힌 일들을 잘 하면 되는 거니까, 내일 일은 또 내일 부딪혀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오늘 한 디제이 너무 점잖은 것 같아. 평소답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끝으로 독자분들에게 네, 해주실 이야기, 네, 아마 책으로 접하시게 될 텐데요.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뭐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악을 안 듣고 사는 삶은 너무 삭막해요. 너무 삭막해요. 음악을 어떻게든 들어야 되는데, 물론 클래시컬 뮤직만 듣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그냥 귀로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끼면서 듣는 거.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좀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음악을 들으려면, 또 클래시컬 뮤직 쪽으로 접근하려면은 좀 능동적인 자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하지만 꼭 안 들어도 된다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걸 굳이 난 이걸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막 갈증처럼 올라오는 분들은 듣는데, 그게 굳이 안 오는데, 이걸 내가 클래식을 좀 알아야 이게 뭐 이런 마음으로 들을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직장인들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어떤 것이 됐든 좋은데 이 예술을 향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도 좀 착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했었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모두 다 아마도 음악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음악 듣는데 분명히 좋은 영향을 충분히 그리고 안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 클래식. 네. 오늘 길게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책으로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더 클래식을 통해서 문학수 기자님의 클래식 이야기 더 빠져보도록 하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